이러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선발된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좀 왔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서류 작성하고 뽑아야 된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거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어젠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제가 이런 거 리크루팅 하게 된 배경이랑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굳이 이런 동아리 수준이 아니라 다른 뭐 어떤 기업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서류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 좀 담아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수험생 때부터 좀 이제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수할 때도 그랬고 뭔가 과에 황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미래 꿈이었는데 수능 끝나고 이제 좀 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서초구에 있는 뭐 학원에서 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외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습 컨설팅이랑 뭐 국어랑 물리학 이런 거 하게 했는데 이제 생기부나 자소서 이런 일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학생들한테 진짜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국어 기출인가 그거 보다가 이제 처음 알게 된 말이었는데 진짜 기억에 깊게 남아가지고 맨날 플래너에다가 써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문제풀이를 하든 자소서를 쓰든 쓰여진 것보다 좀 의도를 먼저 생각해야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의도를 생각하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한 말이고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애들한테 잘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예시를 항상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 항상 다 있는 유형이죠. 그래서 저거 잘 푸는 방법은 사실 밑줄을 보면 안 되고 밑줄 주변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막상 시험장 가면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밑줄 의미 보라고 하면은 뭐 맨날 다 밑줄만 보고 근데 밑줄을 보면은 사실 이게 매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맥락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들이 맨날 이제 물어보는 거는 아니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럼 맨날 이제 그러면 너희들 맘대로 생각하고 답을 만들 거면 너희들이 출제를 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 국어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뭐 자소서나 이런 데에만 적용되는 내용 아니다. 그래서 우영우 그 대사 다 아시죠? 그래서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밑줄에만 초점을 맞춰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서류를 쓸 때도 당연히 서류 문항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선발을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서류 문항이 아닌 이면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선발을 하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항상 선발당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발하는 입장이 대체 뭐냐? 그러니까 사장님 마인드가 대체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죠. 그래서 서류 문항을 쓰는 것도 어려웠고 이제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사실 이것도 김대현 씨랑 저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어디서 좀 가져와서 이걸 써보자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다른 서류 문항을 베껴와봤자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원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선발하는 입장을 좀 이해를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게 왜라는 걸 모르면 결국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람들을 막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 막 줄 세우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왜 하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같이 할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준의 근간이 되는 거죠. 왜냐면 기준이 있어야 질문을 가져다 쓰더라도 좀 어떻게 유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를 뭐 가져다 쓰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 만들어 쓰든 아니면 면접에서 질문을 하든 결국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크게 봤을 때는 리크루팅 자체가 이제 수단인 거죠.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 없이 리크루팅이라는 수단부터 만들고 있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 것들이 문제였고 그럼 이제 왜 뽑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누굴 뽑을 거냐?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사실 뭐 활동 같이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 살짝 모호한 게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덕목을 어떤 사람이랑 그럼 좀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런 좀 약간 인재상, 덕목 이런 것들을 좀 뽑아보자면 성실한 사람, 뭐 열정적인 사람, 좀 똘똘한 사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다 되면은 저희 동아리에 지원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미 다른 곳에 계시겠죠. 그래서 뭐셋 중에 하나는 못할 수도 있고 뭐두 개는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셋 다 애매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이것만큼 하나만 하면은 좀 괜찮겠다 싶은 게 이제 저희 미션이랑 비전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조직에 더 특화된 사람을 뽑았어야 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미션이랑 비전인 거고 기업으로 가면 그게 인지상이 되는 거고 기업에도 당연히 미션이랑 비전이 있겠죠. 기업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은 그 회사가 업계 1위가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업계 1위면은 다 그러면 성실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로 갈 건데 그럼 거기 아래 있는 기업들은 누굴 뽑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인재상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굴 뽑을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뽑을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뭐가 있었냐? 서류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뽑는 입장이 저희가 됐으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지원해주신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이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게 아니면은 서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애매한 게 이것도 오타가 났는데 천자가 아니라 만자예요, 만자. 아무튼 이제 이 만자도 안 되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그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이게 되냐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되냐?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내가 지인이어도 지인의 이 사람 인생이 어땠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이 서류라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받은 내용이 100% 참투르다. 이런 것도 또 보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그러니까 이 애초에 이 내가 어떤 거를 쓸지를 선택하는 과정 자체에서 본인의 기준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선별하는 기준 자체가 일단 편향적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추출해야 되는 내용에 약간 본인이 원하면은 약간 양념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출한 경험도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서류를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뽑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진짜 진솔한 썰 이런 것들이 드는 거에 비해서는 살짝 부실한 수단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는 좀 저희가 실제 사례는 아니고 그냥 허구로 적은 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사실 프라이빗 래프에 있어가지고 확인이 어렵네요.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컨텍스트를 좀 제공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제가 노력해가지고 해결했어요. 라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물음표 포인트가 정말 많잖아요. 막 아니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갈등이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해결됐고 뒤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텍스트가 없으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 이제 의심마저도 들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경험한 거 맞나? 그런 의심도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현실성이 좀 낮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어,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 프로젝트 해봤으면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런 거 어렵다는 거 알 텐데라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진짜 없었더라 하더라도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정 안 하거나 면접에서 까보려고 한다고 했는데 인정 안 하면 그냥 뭐 떨어지는 거고 면접에서 까보려고 하는 건 뭐 서류는 묻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답변이 너무 진부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물어보려고 하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딱 이제 5개잖아요. 뭐 성실한가, 열정적인가, 유능한가,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는가,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물어보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것도 특히 뭐를 예시로 들 수 있냐 갈등 관리 이거를 저희가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 그 베리에이션이 5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걸 하니까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동화도 이런 식으로 쓰면 욕먹겠다 싶은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또 그걸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 동아리 서류잖아요. 뭐 특별해봤자 얼마나 뭐 특별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기업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면접자분들한 그러니까 서류를 쓴 분들한테 그런 퀄리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냐. 그래서 좀 구체적인 컨텍스트를 최대한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받냐? 그럼 이제 단순히 그런 이거는 그냥 이런 경험 있나요?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 경험의 퀄리티나 아니면 퀄리티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과정이랑 외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플로우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이제 왜라는 건 좀 본인의 메타적인 것이랑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DB를 이걸 왜 썼지? 이 기술을 왜 썼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사이트라는 게 축적이 되는 거고 이 인사이트라는 건 결국 나중에 가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둘에 집중하면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동아리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요구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정말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됩니다라고 리스트업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희는 했고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다른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질문 사실 이제 진부한 답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진부한 질문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함을 원하면은 유니크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위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래서 누구랑 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해본 경험일 수는 있더라도 그 경험에서 얻은 생각이나 관점이나 인사이트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경험이 비슷하더라도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은 경험이 이면에 있는 것들을 물어보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사례 위주로 좀 보자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서류에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좀 하이라이트 해진 부분 보면은 아쉽게 실패했던 적 이런 것들을 이제 실패 경험 같은 거 물어보는 거고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 이것도 이제 경험보다는 인사이트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고 확장성 묻는 것도 있죠. 다른 일에 그걸 적용 어떻게 했냐. 구체적인 과정을 꼭 넣었는데 이것도 구체성 요청하는 거 그렇게 했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아래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거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넣어달라. 그래서 인사이트 넣어달라고 했고 증빙 자료 이런 것도 넣어달라고 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요약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원자 입장에서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그거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거. 그래서 좀 서류 같은 거 좀 뭔가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좀 의도 같은 거 파악하시고 좀 이 문항으로 어떤 점을 좀 담당자가 보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중요한 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부한 답변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경험 같은 것도 사실 거기선 거기고, 그리고 경험이라 할 만한 게 없는 분들도 이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경험은 정말 좀 얼마 없지만 내가 이 얼마 없는 경험 가지고 좀 굉장히 특별한 생각을 한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거고. 인사이트를 어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좀 나 누구나 다 쓸 법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특별한 걸로. 그러니까 평범한 성공담보다 좀 절절하게 실패했던 그런 스토리 들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와닿죠. 재밌고 그런 것들이 있고 컨텍스트 제공하는 거 이거는 좀 기본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다 보면은 이거 좀 제대로 하는 거 맞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고 기왕이면 좀 구체성 있게 작성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왜랑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 그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2,000자 제한을 두긴 했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좀 제한을 좀 작게 둔 데가 있어요. 한 800자? 500자? 그런 데 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잘 요약을 하시던가 뭐 면접이 있으면 면접에서 잘 이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좀 궁금하게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